우리 모두는 때로는 다른 사람을 돕고 배려하며 관계를 잘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착한 사람과 호구 사이의 경계가 헷갈릴 때가 많죠. 남을 위해 희생하고 배려하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한 일인지 혹은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이 되곤 합니다. 과연 나는 착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냥 만만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 걸까요? 그 경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만의 기준을 세운다면 진정으로 나 자신을 지키면서도 타인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착한 사람 vs 호구. 나는 어느 쪽일까? 우리 모두는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싶죠. 때론 친절함과 배려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조금 더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고 참는 일도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하게 대하다 보면 문득 나는 착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이용당하는 호구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착한 사람과 호구 사이에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착한 사람이고 어디서부터가 호구일까요? 여기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상황을 몇 가지 예시로 들어가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끝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 첫 번째 사례는 끝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처음에는 작은 부탁으로 시작합니다. 내일 이사하는데 도와줄 수 있어? 라거나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한데 다음 주에 갚을게 같은 요청이죠.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 부탁이 반복되고 갈수록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어려울 때마다 돕지만 자기 자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반면에 호구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자기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도 계속해서 도움을 주며 정작 상대방이 그 친절에 감사하거나 보답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친구는 내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하나? 만약 그렇다면 그건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니랍니다. 2. 일방적인 감정 배출을 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감정을 일방적으로 배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처음엔 내가 들어주는 게 큰 위로가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은 당신을 쓰레기통처럼 여기는 느낌이 듭니다. 본인은 전혀 감사를 표하지 않고 나중에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관심조차 주지 않게 되죠. 착한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되 감정 배출의 대상으로만 전락하는 것을 피합니다. 하지만 호구는 그 사람의 감정을 계속해서 받아주며 본인에게 해로운 영향을 줘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죠. 이럴 땐 그저 다음에 한번 이야기해 보자라고 한 발 물러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3. 공동 작업에서 혼자 일하게 되는 상황.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함께 하기로 했는데 일은 점점 혼자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은 내가 더 잘할 것 같아라며 일을 떠넘기고 결국 책임도 내가 다 지게 되는 상황이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고 싶어서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하다 보면 다음에도 혼자 하게 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착한 사람은 팀 전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되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때로는 이건 다른 사람이 맡아줬으면 해라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호구는 상대방이 일을 떠넘길 때마다 마지못해 받아들이며 결국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상황에선 이 부분은 나 혼자 할 수 없을 것 같아라며 명확하게 선을 긋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4. 거절을 하면 비난하는 사람. 또 하나의 예로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섭섭하다라며 압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갑작스럽게 생긴 부탁을 요청했는데 내가 거절하면 너 진짜 정 없네라며 섭섭하다는 말을 하곤 하죠. 결국 그 비난이 싫어서 요청을 들어주다 보면 그 친구는 다음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부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착한 사람은 부탁을 들어줄지 말지를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필요하다면 거절할 줄도 압니다. 그러나 호구는 미움받기 싫어서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비난을 피하고자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며 끝내 스스로 불편해집니다. 이럴 땐 미안하지만
지금은 어렵겠어 라고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필요하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때로는 거절하는 것도 상대방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5. 과도한 양보를 요구하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늘 본인에게 맞춰달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도 내가 양보 좀 해줘. 너라면 이해할 줄 알았어 라고 하며 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모임 시간과 장소를 늘 그 사람이 편한 대로 맞춰줘야 하거나 본인이 실수를 했을 때조차 오히려 내가 미안해지게끔 만들어 버리는 상황입니다. 착한 사람은 양보와 배려의 가치도 알고 있지만 자신의 편안함과 권리도 지키려고 합니다. 반면 호구는 상대방이 편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맞춰주며 스스로의 불편을 감수하게 되죠. 이번엔 내가 조금 배려할게 라며 스스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면 지속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과 호구, 경계 짓기가 왜 중요한가? 세상에는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남을 잘 돕고 항상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러한 사람들은 흔히 착한 사람이라 불리며 주변으로부터 사랑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착한 마음이 때로는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호구 취급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착한 사람과 호구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그 경계를 혼동합니다. 오늘은 이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스스로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착한 사람과 호구의 경계. 착한 사람과 호구 사이의 경계를 한마디로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그 경계는 우리의 자존감, 자율성,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착한 사람은 자율적으로 타인을 돕고 배려할 수 있는 반면, 호구는 종종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에 휘둘리며 자신에게 피해를 감수합니다. 이 두 개념을 나누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자율성과 선택권. 먼저 자율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착한 사람은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타인을 도우며 자신이 주체적으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반면에 호구는 상대방의 요구나 기대에 맞춰 자신의 감정과 시간,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례 1. 친구의 끝없는 도움 요청. 어씨는 친절하고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친구 B씨가 종종 이사나 금전적인 부탁을 할 때마다 어씨는 언제나 도움을 줍니다. 처음엔 기쁘게 도와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씨는 점점 불편해집니다. B씨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어씨의 친절을 당연히 여기며 매번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쯤 되면 어씨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이 친구를 돕고 싶어서 돕는 건가? 아니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돕고 있는 건가? 만약 자율성이 없다면 어씨는 곧 호구가 되고 맙니다. 전문가의 조언.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이 도움을 주는 것이 자발적이고 원하는 일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을 거절할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필요하면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라고 말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2. 관계의 균형. 건강한 관계는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서로가 주고받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균형이 깨질 때 한쪽은 부담을 느끼고 다른 한쪽은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사례 2. 감정 쓰레기통이 된 어씨. 직장 동료 C씨는 매번 어씨에게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어놓습니다. 어씨는 처음엔 진심으로 C씨의 이야기를 들어줬지만 이제는 C씨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때마다 심한 피로감을 느낍니다. C씨는 어씨를 감정 쓰레기통처럼 대하며 일방적으로 감정을 털어놓기만 합니다. 이 경우 어씨는 착한 사람이라기보다 점점 호구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관계에서 균형이 깨졌다고 느낄 때는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도 바쁜 일이 많아서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무조건 희생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3. 감정적인 반응 대신 이성적인 판단하기. 착한 사람과 호구를 구분짓는 또 다른 요소는 감정적인 반응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착한 사람은 타인의 부탁을 들어줄 때
감정보다는 상황을 분석하고 그 부탁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고려합니다. 반면에 호구는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주고 나중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사례 3. 팀에서 혼자 책임지는 어시. 어시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너가 이 부분은 잘할 것 같아라며 일을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어시도 팀을 위해 책임감을 느끼며 일을 맡지만 갈수록 모든 책임이 자신의 몫이 되자 어시는 지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면 팀을 위해 맡은 역할을 끝내겠지만 호구는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떠맡으며 본인만의 업무를 넘어서 혼자 모든 일을 책임지게 되죠. 전문가의 조언. 이럴 땐 맡을 일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무리하게 요구되는 일은 정중하게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분이 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거절의 기술 익히기. 거절은 많은 사람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착한 사람은 필요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반면 호구는 거절할 용기를 내지 못해 계속해서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게 됩니다. 사례 4. 섭섭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들어주는 어씨. 친구 D씨는 어씨에게 자주 급한 부탁을 합니다. 이 일 좀 대신해줘. 내가 진짜 급해서 그래라거나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라고 하며 부탁을 할 때마다 어씨는 섭섭하다는 말을 들을까 두려워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어씨는 점점 피로감을 느끼고 있죠. 전문가의 조언. 거절은 연습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꼭 상대방과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선 때로는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5. 양보와 희생의 균형 찾기. 착한 사람과 호구를 구분짓는 마지막 요소는 양보와 희생의 균형입니다.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양보할 때도 자신의 가치와 경계를 지키며 본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면 호구는 과도한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례 5. 늘 양보하는 어씨. 모임을 할 때마다 장소나 시간을 정하는 과정에서 항상 어씨가 양보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는 이해하겠지? 라고 말하며 자신의 편의에 맞춰 일정을 잡습니다. 어씨는 친절하게 그들을 위해 양보하지만 정작 자신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죠. 전문가의 조언. 타인을 위해 배려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신의 감정이나 편안함을 무시한 채 양보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번엔 내가 힘들어서 여기는 안 될 것 같아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착한 사람과 호구의 경계를 지키는 방법. 착한 사람과 호구의 차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느냐 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주체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도움을 주고 배려할 수 있는가입니다. 착한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며 타인을 돕는 균형을 찾는 반면 호구는 타인의 요구에 끌려다니며 스스로 상처받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정과 배려가 강조되는 문화 속에서 착한 사람과 호구의 경계가 특히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정말 기꺼이 하는가? 아니면 단지 거절하지 못해 억지로 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선 때로는 단호한 거절도 필요합니다. 건강한 관계와 균형 잡힌 배려를 위해 착한 마음을 잃지 않되 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필요한 때는 나를 위한 경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